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최신 기업 리포트들입니다. 오늘이 2026년 1월 5일 월요일인데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아, 어떤 점이었나요? 바로 기업의 체질 변화라는 키워드예요. 단순히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 더 근본적인 변화 말씀이시군요. 네. 회사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회사다라는 그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익숙한 영역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변신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과연 어떤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조 분야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변신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어요. 고영이라는 곳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AI와 의료 로봇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강력해 보이는 두 개의 날개를 달았다고요? 네, 맞아요. 원래 고영의 주력 사업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기판 검사하는 3D 검사 장비거든요. 아, 그 분야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업이 최근 AI 트렌드랑 딱 만나면서 그야말로 날개를 단 거죠. 최근에 북미 빅테크에 AI 서버 부품을 공급하는 고객사랑 무려 33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와, 335억 원이요? 네,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AI 서버 투자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그리고 고영이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아, 그러니까 본업이 AI라는 시대적 흐름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렇죠. 시너지가 나는 거죠. 네. 근데 리포트를 보면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신사업,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체질 변화에.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가 뇌수술 로봇이라니 이거는 뭐 그냥 사업을 좀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회사가 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산업용 장비 회사에서 초정밀 의료기술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신. 그리고 이 변신이 그냥 계획 중이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선거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리포트에 따르면 이미 미국 신경외과 병원 5곳이랑 납품 계약을 논의 중이고요. 올해 상반기 안에는 실제 납품까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와, 벌써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군요. 보통 의료기기는 규제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시장의 문도 거의 열렸습니다. 이달 중순에 일본 식약처격인 PMDA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요. 아, 일본까지요? 네, 일본은 특히 고령화 때문에 뇌질환 관련 시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허가만 나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죠. 리포트에서는 올해 한국, 미국, 일본을 합쳐서 총 20대의 로봇이 납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려면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R&D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이게 회사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포트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반대요. 네, 그동안 회사의 가장 큰 비용 부담이었던 이 연구개발비 지출이 오히려 안정화되는 추세에 들어섰다고 분석합니다. 수년간의 투자가 드디어 결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아, 즉, 비용은 이제 안정되고 신사업을 통한 폭발적인 이익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체질 개선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용이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정체성을 바꾼 사례였다면 이번에 볼 현대모비스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만든다는 건 이제 익숙한데 부품 회사가 로보틱스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게 리포트의 핵심 분석입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로봇계 스파츠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로 한 거죠. 액추에이터요? 그게 로봇의 관절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 맞죠? 네, 정확합니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구동장치인데요. NH투자증권 리포트에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실려 있어요. 그림이요? 어떤 그림이길래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가요? 그 그림을 보면 현대모비스가 가진 자동차 부품 기술이 어떻게 로봇 기술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방향을 트는 조향 시스템 기술 있잖아요. 네. 그게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관절 액추에이터 기술로 바로 연결되고요. 자율주행에 쓰이는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 기술은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모듈이 되는 거죠. 아, 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그대로 로봇의 전원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맨 땅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신들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자동차라는 틀에서 꺼내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몸에 이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체질 개선 방식이죠. 글로벌 로봇 시장이 연평균 17%씩 성장해서 2040년에는 무려 74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740조요? 네, 현대모비스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로봇 하드웨어 제조 비용의 60%를 차지하는 액추에이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영리한 접근이긴 한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다른 글로벌 자동차 부품 경쟁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다른 경쟁사들도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대모비스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을 가졌다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아, 또 다른 게 있군요. 네, 수십 년간 쌓아온 대규모 양생 능력과 글로벌 공급망 관리 노하우가 핵심입니다. 로봇이 미래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요.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로봇 부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일종의 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장에서도 이런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 현대모비스가 로봇의 뼈대와 관절을 만드는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그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혈액을 공급하는 기업 이야기입니다. 삼양 NC케미라는 회사인데요. 네, 삼양의 시캠은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핵심 소재, 바로 포토레지스트 PR의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의 체질 개선 스토리는 뭐랄까 한편의 지정학 전략 영화 같아요. 지정학 전략 영화요? 네, 리포트에서는 이 회사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째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강세, 둘째는 소재 국산화 니즈,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이 회사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업체들은 핵심 원재료를 대부분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출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리스크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필사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한국의 삼양 NC캠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 요인이 강력한 순풍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런 외부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잖아요. 이 회사의 근본적인 기술력, 그 자체의 변신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그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데요. 삼양 NC캠은 기존의 범용 제품이었던 KRF 공정용 소재를 넘어서서 HBM 같은 AI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ARF 공정, 그리고 최첨단 기술인 EUV 공정용 소재 개발에 성공했어요. EUV용 소재라면 정말 최첨단 기술의 영역인데요.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아주 상징적인 표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4월과 같은 해 11월. 불과 7개월 간격의 개발 현황을 비교한 편인데요. 이걸 보면 글로벌 소재 기업인 C사와의 관계 변화가 눈에 띄어요. 4월에는 ARF용 소재만 납품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표를 보면 EUV 소재 개발 프로젝트까지 여러 개가 추가됐어요. 와, 단 몇 달 만에요? 네, 파트너십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EUV 소재는요, 기존 KRF 소재보다 수익성이 2배 이상 높거든요. 2배요? 네, 2배 이상이요. 와, 그건 단순히 매출이 좀 느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뭐 회사의 이익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마치 동네 카페에 원두를 납품하다가 갑자기 전 세계 최고급 호텔 체인에
스페셜티 원두를 독점 공급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수십 년간 일본 기업들이 독점해온 최첨단 소재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는 완벽한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인 거죠. 제조업과 소재 산업의 역동적인 변신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금융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딱딱해 보이는 금융업에서도 체질 개선의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더라고요.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 3.0을 선언했는데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전통적인 증권사 업무, 즉 주식거래 중개 수수료를 넘어서 혁신적인 투자와 금융상품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신은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에서 나오고 있어요. 리포트는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나 XAI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투자한 것이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했다는 거군요. 하는 일을 보면 증권사라기보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증권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선구안을 가진 투자가 이제는 막대한 평가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 수익으로 증명이 되는군요. 네, 최근에 이슈가 됐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같은 악재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회사의 이익 체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한 변신 외에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는 또 뭐가 있을까요? IMA, 즉 종합투자계좌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성공적인 출시를 꼽을 수 있어요. IMA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증권사가 굴려주는 원금 보장형 최첨단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금이 보장되는데 은행보다는 훨씬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잡으려는 거네요. 네. 근데 미래에셋 증권이 이 상품을 내놓자마자 경쟁률이 무려 5대1은 기록했어요. 5대1이요? 아니, 금융상품 가입하는데 무슨 청약 경쟁률 같은 게 붙어요? 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만큼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한국 금융지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아니 오히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한국금융지주는 업계 최초로 IMA를 출시해서 단 4일 만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일에 1조 원이요? 네, 그래서 리포트가 이 현상을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로 표현해요. 바로 IB 강자에서 리테일 강자로의 변신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요. 전통적으로 한국 금융지주 하면 M&A나 IPO 같은 기업금융, IB 부문의 절대 강자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랬던 회사가 IMA 같은 혁신적인 개인금융 상품으로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사업 포트포리오 다각화이자 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기존의 강력한 IB 엔진에 리테일이라는 새로운 엔진까지 양쪽에 장착하게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기업들의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는 최첨단 뇌수술 로봇의 선구자로, 자동차 부품 회사는 미래 로봇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반도체 소재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부로, 또 증권사는 혁신 투자의 아이콘으로 변신하고 있었고요. 이들의 공통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AI, 로보틱스, 공급망 재편 같은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에 단순히 올라타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파도를 이끌면서 기업의 본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죠. 현재의 주력 사업을 아주 튼튼한 발판으로 삼아서 그 위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성장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하는 걸 더 잘해서 덩치를 키우는 규모의 경제가 정답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핵심 기술을 전혀 다른 시장에 접목시키는 범위의 경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나 비즈니스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기업이나 속해 있는 산업의 표면 아래에서는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변신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사업이 미래에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상상. 네,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